상해에 온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상해에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함인데요. 여행 첫째 날인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앞에 와 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가분들이 실제로 활동했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입장 전에 응접실에서 티켓을 먼저 구매해야 합니다. 응접실 왼쪽으로 있는 길을 따라 들어가시면 임시정부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입구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티켓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실내로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니 다녀온 후에 그 느낌과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가 떠난 지 60년 만인 1993년 4월 13일 청사를 새롭게 복원한 덕에 독립운동가분들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로 들어서자마자 독립운동의 주역이셨던 김구 선생님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1층 안쪽에선 독립운동가분들이 사용하셨던 부엌을 2층으로 올라오면 정부 집무실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 임시정부의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셨다고 합니다. 그 집무실 한켠에선 다시 한번 김구 선생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 옆으로 이동하면 이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로 여러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여러 독립운동가분들이 모여있던 상하이에서도 1919년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같은 해 9월 10일에 대한민국 의회와 한성 임시정부가 상하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여러 독립운동단체와 국내외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단일한 통합정부로 재탄생하게 되지요. 상해는 일제의 영향력이 덜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사관이 있어서 외교활동을 전개하기에 매우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실내에는 한인 애국단의 활동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봉창 의사가 일본 도쿄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진 모습, 그리고 윤봉길 의사님께서 일제의 상하이 점령 전승기념 행사에 참석한 일본군 수뇌부를 향해 물통폭탄을 던진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류저우, 차장, 충칭 순으로 각 처를 옮겨다니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독립운동의 맥을 이어나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께서 환국하시기 전에 시청사 앞에서 촬영한 것인데요. 독립을 향한 기쁨이 이곳을 둘러보는 저한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돌아보며 역사책에서만 마주하던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실제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홍커우 풋볼 스타디움역에 내려 홍커우 공원, 즉 루신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상하이 루신공원에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책을 즐기거나 운동을 하는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윤봉길 의사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일왕의 생일 파티가 열리던 날 윤봉길 의사님은 일본 수뇌부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루신공원일 셈이죠. 공원 안쪽에 그 역사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놓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입구에 윤봉길 의사님이 계십니다. 1932년 일본은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 상하이를 장악하고 일본군은 전쟁의 승리와 일왕의 생일 축하를 겸하는 기념식을 갖기로 합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물통 모양의 저격용 폭탄과 도시락 모양의 자결용 폭탄을 감추고
일왕의 생일 축하가 열리던 식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이 진행 중일 때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이 폭발로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여러 수뇌부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는 등 그 타격이 엄청났습니다. 윤봉길 의사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19일 총살형으로 순국하시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중국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중국이 우리는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자신들의 항일운동과 밀접하게 생각하고 관련 유적들을 복원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 윤봉길 의사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윤봉길 의사님께서 의거 당시 지금의 제 나이와 비슷한 25살에 불과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분들의 대단함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입장료와 후원료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해를 방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함께 방문하신다면 우리의 자식들 역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더욱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탄압 속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 앞에 삼가 묵념을 올립니다.